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소서가 없어지는데, 그러면은, 내신이 더 중요해지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학생부밖에 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내신이 더 중요해지지 않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얘기는 2년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였냐면, 블라인드 평가가 돼. 그럼 학교가 어딘지 모르죠? 그러면 학교가 어딘지 모른다고 한다면, 내신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지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갖다 모든 언론에서도 얘기했고, 입시 전문가들도 똑같이 얘기를 했죠. 그때 2년 전에 제 유튜브 한번 보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강남에 있는 일반기 고등학교하고 지방에 있는 일반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똑같죠. 일반고에서는. 그런데 강남에 있는 일반기 고등학교의 대입 진학률과 지방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의 대입 진학률이 같을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입 수시에서는 교과보다는 뭐를 많이 볼 거라고 하냐면 비교과들을 갖다 많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신보다는 비교과가 많이 중요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갖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조금 이따 이제 안내해 드리겠지만 그 결과 이번에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였죠? 서울대도 일반고는 줄고 특목고 자사고는 오히려 블라인드 효과의 역설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신보다는 비교과를 더 많이 본다. 이런 부분들이 점점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고에서 내신이 부족한데 과연 일반고에서는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이제 이렇게 기우도 갖고 계실 거고 그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이번에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은 1학년 때 일반고에서 내신이 거의 한 3등급이었죠. 물론 2학년 때는 성적 좀 올렸고요. 이게 좋았는데 이 학생이 서울대학교에 붙었습니다. 또 일반고에서 제가 3년 동안 관리한 학생인데 2등급 중반이었거든요. 2등급 중반. 일반고 2등급 중반이 연대를 갔다 간다? 이게 쉽지 않죠. 그것도 연대 하스예요. 연대 하스라고 한다면 외국 재고 아이들이 대거 들어오죠. 107명이나 모집하기 때문에 수십 명씩 있는 데가 바로 연대 하스죠. 그런데 일반고에서 2등급 중반인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희대 같은 경우도 요즘 굉장히 이제 이렇게 내신 등급이 높아지고 있죠. 근데 경희대 호텔 경영학과에서 내신 4등급인 아이가 경희대 호텔 경영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결국 이렇게 이제 내신이 절대적이지 않고 비교과가 일반고 학생들도 우수하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내신을 갖다 극복하고 합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가 합격한 사례의 학생들인 비교과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수시 블라인드 했더니 오히려 어떻게 됐다? 서울대 톱30의 일반고가 다 전멸했다. 그래서 오히려 특목고가 싹쓸이했다. 그럼 블라인드 평가를 했다고 했는데 결국 내신이 중요해진 겁니까? 비교과가 중요해진 겁니까? 비교과가 중요해졌죠.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2020년도 수시, 그러니까 블라인드 평가 안 했었을 때 어땠죠? 일반고 비율이 49.5, 특목고가 50.5, 학교 스쿨 프로파일을 갖다 보면서 이 학교의 어떤 특성들을 뽑았을 때는 일반고와 특목고를 반반 뽑은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2020년도 수시, 금년도 수시 보니까 오히려 일반고 비율은 줄었죠. 46.7%. 특목고 비율이 높았죠. 오히려 특목고가 많이 이제 영향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비교과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바로 특목고가 더 늘고 일반고가 준 이런 경향이 나타났죠.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휴브랜에서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한 일반고 합격생들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 소비자학과 합격을 했는데 1학년 1학기 때 거의 3등급이었고 2학기 때 2등급 중반이었고 2, 3학기 때 1등급 중반으로 올라갔죠. 이 학생이 내신 등급이 점차적으로 올라갔죠. 근데 1학년 때부터 이 학생에 대한 비교과는 되게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는 1학년 내신이 이랬다 하더라도 비교과를 계속 챙겼기 때문에 결국 13대 1인 서울대 소비자학과에 합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연대하스에도 3학년 내신, 3년 동안의 내신 2등급 중반인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위해서는 저희가 영어 능력을 나타내는 요소를 계속 나타났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하스에 적합한 탐구 주제 같은 경우에 일반고니까 학생부도 굉장히 제한이 있었거든요. 학교에서도 많이 이렇게 적어주는데도 특목고 자사하고는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발표하는 수행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갖고 요 하스에 적합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탐구 주제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이렇게 심화된 그 주제를 나타내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영어 강의라든지 영어 원서 읽기라든지 동아리도 번역 동아리 이런 것들을 하게 해서 영어적인 능력과 함께 하스에 적합한 인재상에 맞는 비교과를 계속 저희가 추천을 했던 거죠. 경희대 호텔 경영학과에서 3년 내지는 4등급이었는데 경희대 호텔 경영학과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또 합격을 한 사례가 있죠. 그러니까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한 일반고 학생들이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합격을 했을까요? 제가 계속 이제 강조하는 사례지만 뭐죠? 휴브레인이 잘해서 이게 아닙니다. 그 학생들이 합격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죠. 그 요소가 뭘까요? 대학들이 발표한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와 평가 항목에 적합한 비교과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와 그 다음에 평가 항목에 적합한 비교과 활동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뭐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고교와 대학의 교육과정 연계 중심이다 라고 딱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한 평가 요소라는 건 뭐냐면 경제학과를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경제학과에서 가리키는 과목이 뭐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수리경제학, 계량경제학이죠. 이렇게 미시경제, 거시경제, 수리경제, 계량경제학에 대한 교양도서 읽고 심화도서 읽고 전문서적 읽으면서 공부한 과정이 나타나 있는 거죠. 자, 학생들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죠? 서울대학교 지원자라면 이런 사람 등급에 불리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계속 얘기하는 게 어려운 소인수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게 도전 정신 이런 걸 높이 보죠. 그래서 어려운 과목에 이제 망설이지 말고 도전을 하라고 얘기를 하죠. 또 뭐죠? 학생들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해서 자, 수업을 열심히 듣고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었나요? 다 교과 수업 내용 이외에 궁금한 점에 대해 찾아본 경험이 있나요? 교과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찾아서 깊이 있게 공부한 노력이야말로 서울대학교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필수 훈련 과정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죠? 야, 이거는 수업 내용이 아니야. 교과 수업 밖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는 무슨 내용이 있나요? 또 수업에 대한 궁금증 찾아본 거 있니? 두 번째, 교과 수업 내용이에 교과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찾아서 깊이 있게 공부한 거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예비 서울대 학생이라면 독서는 기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떤 책 읽으라고 하죠? 더 알고 싶은 분야의 전문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전문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라는 얘기는 전문서적을 읽으라는 건가요? 읽지 말라는 건가요? 읽으라는 얘기겠죠. 또 호기심으로 책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책을 읽다가 생긴 궁금증으로 또 다른 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책을 읽다가 생긴 궁금증 또 다른 책? 바로 꼬리물기 독서죠. 그러니까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아, 우리는 독서 활동 안 들어가는데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했죠. 창제와 세특에는 독서가 들어갈 수 있고 대학들이 의미 있게 본다고요. 단 독서 활동에 들어가는 독서만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빠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창체와 세특의 교과학습이나 교내 활동을 위한 학습하기 위한 도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독서 활동을 기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선배의 인터뷰죠. 그죠? 발표나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리하다 보면 교과서를 넘어서는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할 것입니다. 교과서의 지식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나아가는 탐구 자세를 갖춤으로써 어땠죠? 교과서의 지식순에 머무르지 말고 한 발 나아가는 탐구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경제학부 선배입니다. 저의 이런 경험처럼 스스로 관심은 있지만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과목이 있다면 공동교육과정이나 K무크 등에서 이를 찾아 들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데 이제 교육부에서 K무크란 말은 못 쓰게 하죠. 그러니까 K무크 대신에 이제 온라인 강의, 내가 그냥 강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공동교육과정.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뭐가 유리하죠? 고급 수학이나 고급 생명과학이나 고급 과학 같은 과목을 들으면 유리하겠죠? 자,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죠. 여기서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위에서 5번째 줄 보세요. 진화와 관련된 다양한 도서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문득 진화생물학자가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후 진학함에 따라 제 학업적 성취수도 상승했고 그로 인해 알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생화학, 생물물리학, 수리생물학, 과학천학, 식물생리학 등 제 앞에는 신세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제 분야를 체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진화 모델을 설정하고 이론적 검증과 통계적 분석을 통해 진화적 기원을 밝히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생화학, 생물물리학, 수리생물학, 과학천학, 식물생리학이 뭐죠? 서울대 생명과학부에서 가리키는 교과목이죠. 이런 교과목들을 어떻게 했다? 체계화해서 공부했다는 내용이죠.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과정에서 이렇게 대학의 학습과정을 갖다 대학의 학습과정을 갖다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를 보여주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공 관련 활동이 아닙니다. 전공 관련 심화학습을 통해 나 이 해당 학과에 들어와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그럼 서울대학교만 그럴까요? 아니죠. 학생부 종합전형 101가지 이야기를 보면 이제 연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건국대, 이제 외대, 한국외대죠. 여기서도 뭐라고 되어 있죠? 고교대학 연계는 진로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노력이며 양자 모두 의미 있는 교육활동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희망진로에 맞는 대학 강의를 맛보기도 하고 직접 학문 영역의 탐구 수준을 체험하기도 하고 뭐라고 하죠? 대학 강의를 맛보고 학문 영역의 탐구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울대나 연대, 중앙대, 경희대 다르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어떤 학생이라고요? 대학에 들어와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 그게 뭐죠? 대학 강의를 맛보기도 하고 학문 영역의 탐구를 하기도 하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서울대 소비자학과에 이제 최종 합격을 한, 아까 1학년 때 3등급, 1학기 때 3등급이었고 성적을 점점 올려갖고 이랬던 학생은 어떻게 이제 합격을 했을까요? 일단 교과이수 과목을 보면은 일반 선택 과목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과목들인 거예요. 근데 좀 눈여겨볼 게 뭐가 있죠? 경제 수학이 있고 사회 과제 연구가 있고 고급 수학을 했죠. 공동 타기간. 아무래도 이제 서울대 소비자학과는 상경 계열이니까 수학이 중요하죠. 그래서 수학이 중요한데 오히려 수학에 대한 부분들을 고급 수학을 갖다 적극적으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되게 의미 있게 보죠. 고급 수학 이과 애들이 하는 거 아니야? 문과 학생들도 이제 이렇게 고급 수학에 대한 부분 들면서 나 이렇게 수학을 갖다 깊이 있게 공부했어. 이렇다고 한다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어권 문화, 사회문제 탐구 이런 과목들을 들었습니다. 이 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보면은 1학년 때부터 뭘 했죠? 맨큐의 경제학을 참고해요.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게 전문서적이죠. 참고해서 뭘 했죠? 복지정책과 최저임금 상승을 통한 소득 주도성장 정책의 원리, 효과와 한계점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했습니다. 저기 1학년 때 동아리 활동입니다. 2학년, 3학년 때도 아니고. 탐구 활동을 볼까요? 진로 활동을 보면 뭘 했죠? SPSS를 활용한 사회통계조사를 분석함. 그러니까 기초통계학을 활용한 사회통계조사를 갖다 분석했고요. 미시경제학을 학습을 했죠. 학습 후 공유경제에 대해 탐구하고 경제학자 케인즈의 경제이론과 업적을 탐구했죠. 이게 1학년 때 했던 진로활동의 내용입니다. 또 뭐가 있죠? 비즈니스 시장 가치사슬 기반 B2BCC 마케팅 전략을 읽고 마이클 포터의 파이포스 모형을 탐구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포브스와 OECD의 정기보고서를 찾아 탐구한 것이 진로활동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죠? 굉장히 깊죠? 공부한 부분들이. 또 포브스와 OECD의 정기보고서 읽었으면 나는 영어적인 능력이나 이렇게 이제 진로 관련 깊이 있는 이제 심화학습할 정도의 이런 포브스나 OECD의 정기보고서 읽을 정도의 학업적 역량도 갖추고 있다는 걸 나타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교과세분 특기사항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적분을 부정적분의 차를 계산하는 미적분학의 제2기본정을 이용한 진위계수 관련식을 구성하고 도식화했고요. 경제수학에서는 경제학 원론 미시경제학을 들으며 생산함수와 비용함수에 대해 학습하고 수학 체감의 법칙과 규모의 경제를 함수를 통해 나타내 보았고요. 고급수학에서는 보수행렬을 이용하여 폐쇄경제 하에서 인수합병의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보고서를 작성했고요. 영어권 문화에서는 포브스 선정 200대 기업의 소유 경영과 전문 경영 체제 현황 등을 찾아보는 등 능동적으로 학습을 했고, 언어와 매체에서는 도서 세법 입문을 읽고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매입세액 부분을 읽으며 산출세액까지 도출하는 방식을 설명했고요. 도서를 뭘 읽었죠? 굉장히 세법 입문이라는 게죠. 굉장히 전문적인 수준의 책을 도서를 읽었죠. 사회문화 탐구는 뭐죠?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오펙 국가들 중 상위권에 위치한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 고령 노동자 고용을 위한 경제적 방안과 관련된 생각쓰기 활동을 시행을 했죠. 이건 오펙이 아니라 OECD 국가들 같은데요. 아마 오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1학년 시기에 내신이 낮았어도 심화 과목 수감이 다양한 활동을 하며 의미 있는 평가를 했죠. 그러니까 보면은 내신 등급이 1학년 1학기 때 3등급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2등급 중반으로 올렸고, 초중반으로,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 1등급 중반으로 올렸죠. 성적이 전체적으로 올려가면서 이런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서적이나 포브스나 OECD의 전문적인 어떤 이렇게 보고서를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그거와 관련된 학습을 하였더니 이 학생이 13대 1에 서울대 소비자학과에서 합격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도 얼마든지 내신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런 비교과를 갖다 챙기고 내신을 갖다 올릴 수 있다면, 단계별로 올릴 수 있다고 하면 평균 내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서울대학교도 합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연대도 합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갖다 명심하시고, 물론 내신을 갖다 올리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내신을 최대한 올리면서 비교과의 심학습적 역량을 나타내는 것이 원하시는 학교에 합격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